세 가지 주요 뉴스 그리고 하나의 위험한 질문. 반이스라엘 동맹이 이제 막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레바논은 헤즈볼라와 결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가자 지구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자체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좋아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지도 않게 헤즈볼라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결과를 기대했나요? 그녀는 공식 발표인 양해 갑서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상으로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만났고 레바논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약속도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스라엘에 반하는 어떤 것에도 서명하거나 받아들일 권리가 없으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레바논 거리의 사람들은 이 협상에 대해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걸 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괴가 있고 저기에도 파괴가 있습니다. 이주가 있고 또 파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파괴가 있고 저기에도 이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남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끝나야 할 하디스이며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누구를 탓하십니까? 저는 헤즈볼라를 탓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미래나 자식들, 자신의 피해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외부의 의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아파 종파의 75% 이상이 이란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를 거부하고 무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과 함께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집단이 우리를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평화로 나아가는 문제에 대해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즈볼라. 왜냐하면 당신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묻지 않는 집단은 당신이 평화를 이루러 갈 때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저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아니든 솔직히 말해서 헤즈볼라는 여전히 존재해요. 이 합의가 체결됐다고 해서 그들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레바논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속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더 이상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점령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미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도 당연히 이것이 배신이라고 말하면서 나섰고 이제 의회가 위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레바논의 선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끔찍한 이슬람주의자들을 분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이슬람 공화국이 쉽게 넘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들이 그렇게 안 할 거라 생각해요. 헤즈볼라와 이슬람 정권이 합의를 방해하려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건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보게 된 합의예요. 그때도 결국 헤즈볼라와 이슬람 공화국 때문에 무산됐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와 레바논 국가 사이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마침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게 된 거죠. 1983년부터 아니면 헤즈볼라가 창설된 1982년부터 그들의 영토는 계속해서 위협받고 침해당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들이 이슬람 공화국과의 매우 위험한 양해각서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너무 앞서면 안 됩니다. 국무장관 루비오가 말했듯이 저도 모르게 대통령 루비오라고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인샬라. 네, 그의 발언은 이것이 훌륭한 첫걸음이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우리는 낙관적이지만 앞으로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게 분명하니까 지켜봐야 합니다. 협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제 말은 그들은 예전에 국가 지도자들을 암살한 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레바논에서요. 맞아요. 이런 일을 시도하거나 나라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그들을 쫓아내려던 사람들은 모두 암살당했어요. 그들은 나라와 경제를 망쳤어요. 이제 그들은 이란 협정으로 우리를 방해하려 할 겁니다. 이번 주말을 본 것이 그 예시 아닌가요? 레바논 협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공격 중이라는 건가요? 맞아요. 저는 우리가 2020년 이후에 특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상화에 대한 전쟁, 평화에 대한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들은 이런 평화로운 틀과 레바논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에밀리, 그들의 주권을 유지하고 되찾고 회복할 권리를 위협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누비오와 워싱턴 DC에 있는 레바논 대사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국 국민들에게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리려 해요. 이것은 우리 민족, 문화,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알다시피 그들의 주권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부터 범아랍주의자, 시리아의 바트당, 아사드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침해당했어요. 그들은 헤즈볼라 이주자들이 레바논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것은 또한 서방에 대한 저의 초대이기도 해요. 선전적인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정말로 파헤쳐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주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헤즈볼라가 어떻게 무장 세력을 레바논으로 보내 그곳을 더 파괴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일 전에 나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레바논과 평화 협정을 맺으려 노력하지만 레바논 사람들이 직접 할 거라 믿지 않아요. 그래서요. 나는 시리아인들을 레바논에 초대할 거예요. 네. 실제로 평화로 가는 어떤 길을 추진하고 이란의 대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레바논 내에서 외세의 간섭에 대한 내부 비판을 유도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주권을 중시하는 레바논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헤즈볼라와 단호하게 맞서 싸우도록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봐요. 평화 체계가 생겨도 결과를 바로 볼 순 없어요. 상황은 나아지기 전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권을 중시하는 레바논인들과 식민지 세력인 헤즈볼라와 연계된 레바논인들 사이에서 더 깊은 의견 충돌과 대립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몇 년은 걸릴 거예요. 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잖아요. 몇 주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샤만. 트럼프가 시리아에 대해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모두 기분이 상했지만 그게 정말로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똑똑한 말 중 하나였다고요. 당신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했죠. 레바논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훨씬 더 싫어할 것은 시리아인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인들은 예전에 그들을 학살했던 당사자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건 레바논 사람들이 스스로 약간의 자율성을 갖도록 밀어붙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를 약화시키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란 선 안에 머물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여기저기서 후퇴하는 척 할 거예요. 하지만 10월 7일 이후로 우리가 도입한 새로운 국가안보 원칙, 예전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옛날 국가안보 원칙은 사격 금지 구역이 우리 영토가 아니라 그들의 영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예요. 그리고 어젯밤 늦게 저는 엄청난 폭발을 봤어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헤즈볼라가 만든 거대한 터널을 파괴했어요. 킬로미터나 되는 미친 터널이었어요. 사람들은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민간인들에게, 주민들에게, 동네에, 그리고 레바논의 풍경에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고 사실상 보안 측면에서는 레바논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안이라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전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게릴라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존재해요. CNN 인터뷰에 나왔던 그 남자처럼요. 그는 우리 없이는 평화가 없다고 말했죠. 우리 없이는 레바논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역사를 모르는 18, 20살의 세뇌된 젊은이일 거예요. 사실 시리아인들이 들어와도 평화는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중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시리아인들을 레바논에 초대하는 건 우리 군인들이 떠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 우리 도시들이 국경까지 다 있거든요. 국경까지요. 우리는 완충지대가 없어요. 이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교리, 사실은 오래된 교리로 그걸 대체했어요. 우리는 실제로 가자의 53, 60%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비비비비가 70%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해요. 이제 리타니 강 남쪽 전체도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리타니 강 북쪽에 조금 남겨둔 것 같아요. 우리 군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매일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북부에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3년이나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레바논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정상화의 물결에 동참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제 생각에 저는 아마도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뒤에 있다고 꽤 확신해요. 저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봐요. 좋은 의미로요. 제 말은 들어보세요. 아랍에미리트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슬림 형제당과 이슬람 공화국,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치적 이슬람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해요. 또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최고의 동맹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봉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지역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대다수보다 그 위협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봉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교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극단주의자들과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안보 체계를 정말로 구축하고 더 공고히 해야 해요. 그 말은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이 지역을 정말로 책임지고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이것을 못 가질 거예요. 온 세상이 갖게 될 거예요.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밀리. 거기서는 평화 조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는 평화 협정이 되었죠. 평화 협정이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됐죠. 그들은 로켓을 쏘고 우리는 대응하며 배를 공격하면 미국이 반격하고 또 공격했어요. 이게 제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이제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멈췄던 건가요? 협상이 정말 멈췄던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협상은 계속되고 있었고 동시에 협상이 위반되기도 했고 해협이 열려있기도 하고 닫혀있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무도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돼요. 완전히 서커스 같아요. 그리고 저는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JD 벤스가 이걸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좀 편향됐을 수도 있지만 JD 벤스가 하는 말 대부분에 전혀 감명받지 못했어요. 특히 그의 조언자들이나 그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 소랍 아무할이나 트리타 파르시 같은 사람들이 이란 정책에 대해 말할 때나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본 많은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가 실제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양해각서가 종이 한 장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켜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백악관이 국내 압박의 임시 방편으로 내놓은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석유는 계속 흐르고 유가도 떨어졌어요. 그게 그들이 신경 쓰는 전부인 것 같아요.
마치 약간의 숨통이 트인 것처럼요.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봐요. 아마 그들은 이걸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전략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트럼프가 기소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공화당이 지금 입지를 잃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려고 진짜로 노력하는 유일한 주권주의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비당파적인 사람으로서 하고 있지만 만약 민주주의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공화당 내에도 악의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카타르, 터키, 이집트와 밀착하는 악의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들을 지적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10월 7일 이후 정치적으로 소속이 없는 전직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착을 선택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뉴욕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알아요. 계속 생각이 나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그리고 저도 뉴욕에 가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싶지도 않아요. 아직도 민주당에 투표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민주당원들조차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투표할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출마한 민주당원들이 골드만에게 한 일을 보세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커피숍에서 쫓아내고 우리는 당신의 에이펙 돈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그는 에이펙 돈을 받지 않아요.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죄가 있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당선되는 유대인들은 에이펙과 이스라엘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심지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 사람 봐요. 이름이 미나 맞죠? 아니에요. 그걸 틀어야 해요. 리치 토레스, 신의 가호가 있길. 당선됐어요. 정말 훌륭하며 자신 시오니즘과 입장을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겼어요. 유대인들은 리치 토레스처럼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 이겼어요. 아무리 희생해도 충분하지 않으니 당당해야 해요. 네. 정말 말도 안 돼요. 괴롭히는 사람들과는 협상할 수 없어요. 조금만 양보해도 그들은 100m를 가져가요. 절대 안 돼요. DSA 후보들은 첫째로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말해왔어요.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요. 정말 그래요. 제국의 심장을 파괴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다리아 아빌라. 그녀의 이름이 뭐예요? 저는 그녀의 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라고요. 제국을 파괴하라고요. 그녀가 그 모든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아시죠? 그녀가 인터뷰를 했는데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공산주의자냐고요. 그러자 그녀는 우리는 이런 꼬리표에 대한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공산주의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쿠바처럼요. 그들은 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나쁘게 느끼고 나라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의 요원들 앞에서, 외국의 간섭 앞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권을 지킬 만큼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체가 그랬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서구의 좌파와 새롭게 떠오르는 중동 사이에 그렇게 큰 대조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 중동에는 에미리트도 포함되고 앞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도 포함되길 바랍니다. 이란 국민들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레바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그들이 또 다른 소수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어요.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아부다비에서 한 대학교의 졸업식이었어요. 한 남자가 카피아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일어났고 10시간도 안 돼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변명도 예외도 승리도 없이 끝났어요. 이런 곳들에서는 시위를 한 번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구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는 숨기지도 않아요. 젊은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요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는 영국에 가서 버밍엄에서 평범한 무슬림들을 인터뷰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저한테 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시죠? 왜 make sure랑 채팅하는지 늦지 마. 둘 중 하나는 자유롭게 해. 그리고 그들은 샤리아 법이 평화롭고 멋지며 전 세계가 그 아래에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내를 때릴 수는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하지만 오직 그녀가 정말로 나쁠 때만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숨기지 않아요. 즉 그건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굳이 변호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분명히 말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아니 이해 못해 라고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자살 행위고 진짜 인종차별이에요.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고 싶다 해도 우리가 안 믿는 건 당신들을 농민이나 미개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인종차별이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슬림 형제단에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자 지구예요. 앞으로 매주 우리는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작은 코너를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소셜미디어 영상에 금요일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지구 거리에서 테러단체 하마스에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어요. 시위대는 인샬라 하마스 아웃,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고 살고 싶다 팻말을 들었어요. 6월 26일에는 가자지구 전역 18곳에서 시위가 계획되었고 가자 주민들은 하마스에게 무장 해제와 권력을 과도 정부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어요. 우리는 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찾거나 자원봉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 모두 도둑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랍인입니다. 우리는 아랍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랍인입니다. 거기에는 상처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밀리? 정말로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 여론조사가 가자지구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뿐 아니라 서안지구, 유대, 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를 지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80% 이상이었던 것 같고 서안지구에서는 83%로 더 높았어요. 네. 그래서 하마스와 10월 7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질들이 픽업 트럭 뒤에 실려가고 아이들이 파이프로 때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거리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봤어요. 네. 가자지구 거리의 아이들이요.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황이 좀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60, 70%가 하마스의 통치에 반대하고 하마스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극단주의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 즉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미친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을 20년 동안 5번이나 전쟁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지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시위가 있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물론 하마스가 이런 움직임을 매우 강하게 저지하려고 했고 어떤 경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막으려고 했던 것도 봤어요. 하지만 제 말은 그와 관련된 모든 소식, 하마스를 반대하는 어떤 움직임이든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제 말은 진짜 질문은 이 평화위원회가 효율적인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마스의 권한을 대체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정말로 그 무기들을 수거할 건지 하는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저는 이스라엘 군인들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있잖아요. 어쩌면 그저 사람들의 절박함이 그들을 가자 지구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제 생각엔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나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전부 돈 문제예요. 네, 전부 돈 문제죠. 아시다시피 그런 보도들도 나왔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어요. $10,000만 있으면 이집트로 갈 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돈을 모은 사람들은 떠났어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남은 사람들은 하마스 소속이거나 돈이 없어 떠나지 못한 이들입니다. 절박하죠. 아니면 그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팔레스타인 사람이 하마스와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무슬림 형제단 선정가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리거든요. 그들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고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저는 실제로 가자지구 현지에 있는 친구들을 여러 명 인터뷰했어요. 가자지구와 하마스 반대,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을 인터뷰해 진실을 확인했어요.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건 가자지구에서 무함마드 다흐란의 정당과 연관된 사람들이 조직한 거예요. 네. 실제로 무함마드 다흐란이 지원하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들은 바로는 그가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의 정당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자지구의 대안적 지도부를 지지해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무슬림 선전, 즉 무슬림 형제단의 선전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자지구 가족들 중에는 셰이크나 원로들처럼 10대들이나 반항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마스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 멀리 떨어지라고 운동을 이끌고 있어요. 하마스는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표적으로 삼아 심지어 죽일 수 있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모하마드 다흐라는 파타흐 소속이었어요. 그는 파타흐에서 쫓겨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마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나요? 하마스에게 죽을 뻔했다가 이스라엘에 의해 구출된 뒤 지난 10년간 아부다비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는 국가안보 고문으로 일해왔어요. 어쩌면 그게 미래일 수도 있겠네요. 단란이 돌아와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번 주 쓰레기 코너를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쓰레기가 있었어요. 지난주 기자회의에 참석해서 좋았어요. 어디서든 사람들이 이번 주 쓰레기 후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만큼 인기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치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자, 슈샤나, 이번 주 컴백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쓰레기는 레이첼 그리핀 아커소예요. 여러분은 미스 레이첼을 수백만 아이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로 알지만 실제로 그녀는 양갈래 머리의 선전용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최근 성명에서 지도자들의 침묵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집단 학살에서 아이들을 고의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유엔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지도자 여러분, 인권엔 목소리 내시면서 왜 가자지구 아이들에겐 침묵하셨나요? 태어난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아이로 보지 않으신 건가요? 2만 명의 아이들 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아이들이 잔해 속에 갇혀 굶주림이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이유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아이들도 당신 아이들처럼 소중하고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어디 계셨나요? 우리가 존경하던 분들인데. 당신은 자신의 명성이나 권력, 돈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 있나요? 하지만 레이첼은 가자 분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쟁이며 다른 모든 분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일면과 헤드라인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교회와 마을에서 학살된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많아요. 시리아 드루즈 알라윗 소녀들이 납치되고 100만 명의 중국 위구르족이 강제 수용소에 있으며 수단 소녀들은 강간과 납치, 소년들은 전쟁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아동 신부와 아동 병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에게 납치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중앙 및 남아메리카 어린이들이 미국 국경을 넘는 데 이용된 후 버려지거나 팔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거리에서 정권에 의해 총에 맞아 학살당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파키스탄계 강간 조직에 피해 입은 영국 소녀들과 교육받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소녀들도 있습니다. 그 소녀들을 억압하는 남성들은 유럽연합의회에 초청되어 연설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역에서 결혼을 강요당하고 하마스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소녀들도 있습니다. 레이첼 양은 이 아이들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혹은 금전적인 이유로 500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징징거리는 감정적인 호소를 방송합니다. 누군가 가자지구 아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무언가 하거나 말하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말하라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감정으로 청중을 자극하면서 가자지구의 아이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 분노를 어디에, 누구에게 향해야 할까요?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선동의 기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인들은 세뇌되고 있고 레이첼이 그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과 감정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구하세요. 제 말은 그녀가 다른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반박할 때만 그녀가 아주 조금 언급해요.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단에 대해서는 아마도요. 아니에요. 그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수단 아이들에 대해 단 한 번 언급했는데 사람들이 그녀가 다른 아이들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자금 추적이 도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와 그렇게 불평하던 그 UN 보고서 말이에요. 우연히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 보고서에 대해 게시한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요. 마치 뭔가 조율된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래요. 누가 예상했겠어요? 저는 당신을 칭찬해요, 쇼샤나.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대학생들만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요. 그런 토대가 자라나고 꽃 피워져서 무슬림 형제단, 이슬람 공화국, 정치적 이슬람, 반유대주의와 세대를 이어가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씨앗을 실제로 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세뇌당하면서 자란다는 거죠. 교과서가 그 증거예요. 알겠어요, 에밀리.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쓰레기들은 사실 이슬람 공화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몇몇 선수들이에요. 그들은 방금 월드컵에서 뛰었고 이제 막 월드컵에서 탈락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탓한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탓해요. 이슬람주의자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본 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원래 이란 축구 팬들은 엄청 열성적이거든요. 그들은 팀 랠리를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팀이 사실상 정권에 더 동조적인 사람들에게 장악당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입을 다물도록 강요받거나 사라져버렸어요. 네. 실제로 골키퍼 중 한 명이 있는데 주전은 아니고 아마도 두 번째 골키퍼였던 것 같아요. 그가 1월에 하메네이와 정권이 이란 시위대에게 한 일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후에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몇 달째 실종 상태예요. 하지만 이번 주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메흐디 타레미인데 그는 이란 국가대표팀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이에요. 최근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한 후에 영상으로 나와서 경기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어요. 이란 팀이 미국에 머물 수 없었고 경기 후에 티후아나로 가야 했던 것이 너무 불공평했다고 했어요. 모든 NBA 팀이 경기 당일에 이동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어디든 바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래도 본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불공평한 것은 이란 팀이 현재 전쟁 중인 미국에서 열린 토너먼트에서 제약을 받았다는 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공평한 것은 이슬람 공화국이 월드컵 팀과 지원 스태프라는 명목으로 IRGC 소속 인원들을 데려오려고 했고 미국이 이들 중 여러 명의 비자를 거부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들은 언론에서 자신들이 박해받고 있다고 온갖 소란을 피우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로 불공평한 것은 이란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란 국민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FIFA가 이슬람 공화국과 결탁해 사자와 태양 깃발을 금지했지만 많은 이란인들이 여전히 그 깃발을 사용한 걸 저도 알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지만 이 선수들은 이번 주 제 최악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언급한 타마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의 파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하메네이를 칭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팀의 다른 선수들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카셈 솔레이마니와 호메이니즘의 이념을 찬양하고 가장 악명 높은 노래들을 부르는 영상을 올리는 모습이 촬영됐어요. 그 영상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들이 이슬람 공화국 지지자들이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미국에 들어올 자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쓰레기들입니다. 이번 주의 쓰레기는 바로 당신들이에요. 하지만 에밀리, 조금 반박하자면 여자 축구팀이 감히 목소리를 내거나 국가를 부르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들은 사라졌어요. 그래요.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나요? 인질 아닌가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파괴를 요구하거나 솔레이마니와 호메이니즘을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을 선택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이 팀에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부는 쫓겨났고 일부는 정권의 행동을 대표하고 싶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료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이 팬들이에요. 네. 제 말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정권이 선수들에게 하는 일은 비극이에요. 평생을 월드컵 같은 걸 위해 바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당신의 절대적인 꿈인 거죠. 드디어 본선에 진출했잖아요. 그리고 알잖아요. 정치적인 혼란에 휘말리게 돼요. 올림픽 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문제는 국제사회도 이런 선수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FIFA도 그들을 지원하지 않고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지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선수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큰 문제예요. 그들이 박해받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정말 그래요. 안전망이 전혀 없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란 축구 선수들의 발언이 자즈란이나 무슬림 형제단 선정가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선수들이 힘들었다, 나머지 팀원들이 비자를 못 받았다는 부분만 골라 이용해요. 혹은 우리의 물류가 어려웠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슬람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진폭되어 미국이 악하다는 인식을 더욱 굳히는 데 이용되고 있어요. 네. 미국은 악해요. 협정 맺으려는 그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어제 제가 본 것 중에 최악은 AP와 다른 주류 서방 언론들이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겪은 격동적이고 힘든 시간 끝에 가슴 아픈 패배를 당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컵 대회에서 다른 팀도 질 수 있지만 이 패배가 특히 아프다고 하네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언젠가는 주류 언론을 위한 재판이 열릴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걸 직접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샤마의 희망이죠. 이번 주 제 최악의 인물은 소문에 따르면 아랍계 이스라엘인인데 분명히 반시온주의자인 누군가의 스트림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특정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F-16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았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부추기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제가 할 말이 두 가지 있어요. 우선 만약 당신이 아랍계 이스라엘인이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이스라엘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역의 어떤 아랍인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폄하하거나 이스라엘 국가가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나라는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팔에 국기를 두르고 다니는 것은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민주적인 국민국가 안에 소수자로서 실제로 그 가치를 지키는데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더 중요한 점은 이슬람 공화국과 무슬림 형제단이 내부에서 요원을 모집한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문화를 왜곡하고 제도를 전복시키며 그것들을 국가, 민족주의, 애국심, 그리고 주권에 반대하도록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아랍계 이스라엘인이라면 그가 모집됐을 거라고 저는 거의 장담합니다. 저 역시 이런 사례들을 여러 번 밝혀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유서 깊은 유대인 기관에서 글을 쓰던 유대인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카타르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언론에서만 들을 수 있었고 사실상 이스라엘 언론 밖, 심지어 유대인 언론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아레츠 기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레비슨, 하임 레비슨이요. 레빈슨이요. 네. 그리고 그는 누가 자신에게 돈을 주는지 몰랐다고 주장해요. 이건 비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리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들도 누가 자신들을 초대하고 돈을 주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멍청할 수 있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큰 돈을 준다고요?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 여기서 푼돈 아끼고 있는데 누군가는 돈을 막 뿌리고 있네요. 케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7,000달러는 어디 있어요? 아니요. 사실 카타르는 이 부분에서 정말 뛰어나요.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들은 자금 세탁과 이슬람주의 영향을 받는 작전망 곳곳에 여러 겹의 우회 구조를 만들어둬요. 그래서 설령 추적하려고 해도 그게 정말 어렵게 돼요. 네. 이슬람 공화국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타냐후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는데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들이 돈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순진한 바보들도 많아요. 1년에 $500 정도요. 그리고 그들은 폭탄 현장 사진을 찍으라고 해요. 22살 아이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보내요.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건 정말 교묘한 수법이에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번 주 제 최악의 인간은 아마 모두가 이번 주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이른바 보고관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림 아에 살림이고 정말 잘난 척하는 여자예요. 누가 그런 자리를 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아는 유엔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이슬람 공화국과 무슬림 형제단을 다 감싸주죠. 그녀가 이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녀가 이 일을 맡은 이유로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10월 7일에 강간당하고 살해된 이스라엘 여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녀는 어떤 종류의 이슬람주의자 공격자들의 피해자들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그녀가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불리는 이유는 유엔 위원회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대단한 여성분이 있었고 곧 쇼샤나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라나 그라베츠키라는 분인데 하마스가 그녀의 키부츠를 침공했을 때 성폭행을 당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라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거의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 여성은 마치 악마의 얼굴, 마녀의 얼굴 같았어요. 이걸 보세요. 저는 하마스에 의한 성폭력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또 다른 이스라엘 여성인 제가 강간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을 때요. 왜 침묵하셨나요? 저를 봐주세요. 이제 저희를 믿으시나요? 사과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피해자가 말해요. 제 눈을 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또다시 그녀는 할 수 없었어요. 이유를 아세요? 그녀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결코 피억압자나 피해자가 될 여유가 없어요. 이 여성이 다음 주 말까지 해고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유엔은 대놓고 테러리스트를 고용하고 있으니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죠.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꾸짖어요. 물론 그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여성은 솔직히 말해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같은 쓰레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알살람을 읽어봤나요? 잘하셨어요. 당신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세기의 쓰레기,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뻔했네요. 역겨운 여자예요. 림 니말 살렘. 당신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당신은 이번 주에 쓰레기예요. 여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의 편을 드는 걸 떠나서 정의, 정확성, 공정함 같은 가치를 지키는 여성들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강간범이나 테러리스트 편을 들려고 하는 여성들은 도대체 어디서 찾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영상 말이에요. 그녀는 카이로에서 태어났고 요르단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고마워요. 계속하세요. 고마워요, 셰인. 요르단에도 좋은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녀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제 우리 마음을 정리했으니 멋진 영웅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는 영웅이 많으니까 바로 쇼샤나에게 넘어가 볼게요. 쇼샤나,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플레어,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유엔에는 2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한 명은 영웅이고 한 명은 악당이었죠. 두 사람 모두 이 영상에 나와요. 일라나 그르제제츠키, 전 이스라엘 인질이었던 여성인데요. 그녀는 현장 관객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에 나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네,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고 심지어 부정하고 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갖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테러리스트에게 당한 일을 직접 말하는데도 그녀는 침착하고 당당하게 계속 이야기해요.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내 눈을 보라고 하죠. 그래요. 제발 저를 봐주세요. 하지만 그 여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선과 악이 궁금하다면 한 영상에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선과 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해요. 네, 정말로.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는 X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태그하고 쓰레기라고 부르는 걸 봤어요. 그녀는 이제 사람 태그를 해제하고 차단까지 해요. 역겨운 행동에 대한 반발을 못 견디기 때문이죠.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일라나의 경우는 마지막에 일라나 표정이 정말 저를 울렸고 처음 봤을 때도 울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녀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서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녀가 말을 다 끝내고 숨을 고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좋아, 해냈어 라는 표정을 짓죠. 그걸 보고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예요. 그녀는 젊은 여자고 정말 젊은 여자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젊은 여자예요. 이런 트라우마와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모두 다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 알겠어요? 그녀는 영웅이에요. 일라나, 당신은 더 강해질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당신의 편이에요. 온 나라가 당신을 응원해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에밀리,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영웅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에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잘 들어요. 신문사들도 주목하세요. 네? 이스라엘 정부요. 알아요, 그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프랑스 정부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상한 유엔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못하겠다는 거죠. 이상한 시기이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인정을 위해서예요. 이번 주 초에 이스라엘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외무장관 간츠가 이스라엘 정부가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그렇게 된 줄 알았던 분들에겐 이 소식이 놀라울 수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아르메니아 문제와 관련해서 꽤 많이 로비를 해왔어요. 저에게도 아르메니아계 가족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제게 정말 각별한 문제예요.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아르메니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정말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두 나라 모두 현대적인 민족 국가이고 이스라엘은 유일한 유대인 국가예요. 아르메니아는 사실 최초의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의 민족 국가로서 파괴하려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긴장된 관계를 보는 게 정말 아팠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요. 여기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인정하는 문제는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이 조직적으로 학살된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은 1915년부터 1917년까지 오스만 튀르크가 저질렀어요.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성폭행도 당했어요. 그들은 기독교인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거나 집단적으로 죽음의 행진에 내몰리기도 했어요. 그들은 모든 재산과 사업체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물론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저질렀던 대규모 처형과 학살도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는 오늘날까지도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증거를 물리적으로 지워버렸어요. 은폐하려고 했죠. 터키 내에서는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인정을 금지하는 법까지 있었어요. 수년이 지나 상황이 나아졌지만 책임 인정은 아직 멀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비록 너무 늦었더라도 최소한 이 역사적 잘못이 바로잡힌 걸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늦었지만 이 일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르메니아와 이스라엘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되길 바라며 더 강한 유대가 형성되길 희망합니다. 이는 도덕적, 가치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들 사이에는 분명히 훌륭한 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 있는 공동체가 10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네,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여러 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많은 아르메니아인들과 친합니다. 그들은 훌륭하고 대부분 잘 융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수제 가구를 만듭니다. 네. 이번 주의 소식입니다. 샤마, 이번 주에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도덕적 진실성과 용기를 가진 여성들, 그리고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공통점을 가진 용감한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말 용기 있고 대담한 여성들이죠.
이번 주 저의 영웅은 워싱턴 주재 레바논 대사입니다. 워싱턴 DC입니다. 나디아 아흐마드 알마와드 대사님은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비판과 계속해서 위협하는 극단주의 헤즈볼라 무장단체에 맞서 강인하고 당당하게 선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대사로부터 사자 같은 여성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평화로운 틀, 즉 이 지역에서의 통합과 평화, 그리고 군축을 위한 평화로운 길을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지역 출신 여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백 년 아니면 그 이상 겪어온 억압과 소외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가장 큰 동맹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르코 루비오와 대사, 그리고 레바논 대사 사이에 그 대화에서 그것을 정말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고 모든 초점을 레바논의 주권, 레바논 우선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이 미소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멋진 영웅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영웅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꼭 말하고 싶어요. 기네스 펠트로예요. 기네스는 혼합 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죠. 그녀의 정체성 중 일부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인재 석방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올바른 편에 섰죠. 그녀는 할리우드 엘리트들이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해방 같은 헛소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최근 그녀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고 그 대가로 돈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헤르칠리아라는 해변가의 아름다운 곳에 있는 이스라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광고를 찍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광고는 당연히 여기저기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받은 반발은 정말 심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웰리스 사업과 알다시피 후 냄새가 나는 캔들 판매로 제국을 일군 똑똑한 여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녀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연기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 마티 슈프림에서 티모시 샬라메와 함께 환상적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자랑스러운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어떤 일을 했어요. 그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녀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녀의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매니저들도 그녀에게 말했을 거예요. 좋아, 이스라엘을 위해 이 이스라엘 회사와 함께 이 일을 할 거야. 그들이 너에게 돈을 주지만 전 세계가 반응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래도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했고 바보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나탈리 포트만, 당신을 보고 있어요. 아니요, 그녀는 실제로 그 입장을 지켰고 모두가 그냥 꺼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요즘에는 그냥 자기 입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영웅이 된다는 게 참 끔찍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자신의 원칙이나 결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네스 펠트로, 예전엔 팬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 제 영웅이에요. 알겠어요. 맞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에 뛰어드는지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런 좀 미친 좌파 유대인들이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나는 그냥 내 아이들과 샤밧 샬롬 영상을 올렸을 뿐이야. 아니면 내 아들의 바르 미츠바 사진을 올렸을 뿐이야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정치인들 뭐 어쩌고 해서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바이너? 스콧 와이너요. 스코스코이나랑 또 다른 사람 브래드요. 랜더 언더요. 란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요. 그러니까 불쌍한 스콧 와이너는 이스라엘과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파적인 체포나 더 도파적인 체포에 관여하게 된 거죠. 라고 말해야겠네요. 그의 얼굴은 정말 유대인처럼 보여요. 그는 서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는 마치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딱 그렇게 보여요. 생각 안 해봤어요, 친구? 몰랐어요? 유대인 역사를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요? 이 바보들 중 아무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겪어온 일을 이해하지 못했나요? 당신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육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위네스 펠트로가 자랑스러워요. 그냥 그렇다고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코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부상당한 분들의 안녕을 위해,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과 다른 끔찍하고 사악한 세력들로 인해 박해받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안녕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